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59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정견이 8시 일어나서 정견이를 데리고 미용을 싹 정견이 미용을 오늘 쫙 시켰습니다. 이렇게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정견이도 밀고 저도 밀고 빡빡 밀어서 우리 둘 다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 녀석도 오늘 미용을 빡빡 했더니만 기분이 좋은지 잘 까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차도 하고, 그리고 책 제본 맡겨놓은 것도 찾고, 또 반납도 하고, 정리해 드리고, 운동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정견이 씻기고 저도 씻고 밥 먹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다 간 것 같네요.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번 시간은 킹크, 오랜만에 킹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죠.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컷들이라는 책입니다. 루시 쿡, 지금 조은영 옹김. 방탕하고 쟁취하며 군림하는 암컷들. 그래서 여기 암사자가 있고 암사자한테 얻어맞는 숫사자 사진이 암컷들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암사자의 표독한 표정과 숫사자의 무기력한 표정이 상반되어 있는데요. 나 건드리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요 왼쪽에 숫사자 보이죠? 암사자의 무서움을 암컷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고요. 진화생물학 최전선에서 만나는 이토록 여성스러운 세계. 이 제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주 평가도 좋고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평가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자, 차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며 다윈의 고정관념을 거스르는 암컷들, 빅토리아 시대와 진화론의 아버지, 생물학자들의 확증 편향, 다윈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여성의 본성을 찾는 여정. 이 1장 무정부 상태의 성, 암컷이란 무엇인가? 두더지와 하이에나 암컷의 가짜 음경,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원을 찾아서, 혼돈의 염색체, 남성 염색체가 사라지고 있다. 성적 형질의 다양성, 하와의 갈비뼈. 하와의 갈비뼈 하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성경에 이제 남자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다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여자들은 갈비뼈가 하나 적죠, 이렇게요. 자, 2장 배우자 선택의 미스터리. 여성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산쭉 들꽁의 아찔한 춤. 앙컷의 선택에 관한 논란의 역사. 숫새는 선택받고 싶어한다. 이건 뭐 인간 사회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인간 사회에서도 뭐 암컷
뿐만 아니고 수컷도 암컷들한테 선택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수컷들도 억울합니다. 남자들도 억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들이 뭐 돈 많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 3장 조작된 암컷 신화, 바람둥이 암컷에 대한 불편한 발견, 조작된 정절, 바람 피우느라 바쁜 새들, 음탕한 랑구루 원숭이, 고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메이트먼의 오류, 정숙한 암컷의 죽음. 약간 페미니즘 관점에서 쓴 것 같은데. 자, 4장 연인을 잡아먹는 50가지 방법, 성적 동족 포식의 난제, 거미의 극심한 성적 갈등, 죽더라도 앙거미의 눈에 띄어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진동, 성적 동족 포식의 큰 이점. 뭐 어떤 종류의 거미들, 모든 종류는 아닐 텐데 어떤 종류의 거미들은 거미 수컷이 암컷에게 자기 몸을 먹으라고 갖다 바치면 그걸 먹는 사이에 교미를 하고 교미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몸을 바침으로써 이렇게 수태도 하고, 수태가 아니지, 아무튼 뭐 교미도 하고, 그 임신한 암컷에게 영양분을 또 제공까지 하는. 눈물이 납니다. 참. 네, 5장 생식기 전쟁, 사랑은 전쟁터이다. 암컷의 생식기는 모두 거기서 거기, 아모리의 나선형 질은 진화한다. 음핵과 오르가슴, 그리고 침부 결정권. 6장 성모 마리아는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미들, 모성애라는 미신, 개코 원숭이의 계급과 부모되기, 어미의 다양한 통제권, 엄마답게 만드는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애착, 함께 돌보다. 7장 계집 대 계집, 암컷의 싸움, 암컷들의 피 튀기는 결투, 다윈의 선택에 문제 제기하는 암컷들, 알파 암탉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무자비한 번식 경쟁과 독재자, 여왕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벌거숭이 두더지 쥐 여왕의 포갑. 8장 영장류 정치학, 자매의 힘, 원더우먼 여우 원숭이, 암컷 지배의 이유, 자매여 단결하라, 보노보가 충돌을 피하는 법, 보노보 사회가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9장 범고래 여족장과 왕경, 고래가 품은 진화의 비밀, 폐경의 수수께끼, 범고래 똥에서 찾은 진화의 비밀, 나이든 여족장 사회의 유대와 결속력, 완경한 범고래에게 기대하는 미래. 10장 수컷 없는 삶, 자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 개척적인 동성 커플, 놀라운 무성생식 기술, 질형목 생물의 진화적 장수 비결,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종의 성공, 미래는 여성이 될 것이다. 무성생식의 기술. 11장 이분법을 넘어서 무지갯빛 진화, 따개비의 유동적 성, 비이원적인 세계, 신동가리의 니모와 성전환, 암컷들이 가르쳐주는 것,
나오며 편견 없는 자연계. 목차만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암컷 인간으로서 여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좋은 지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킹크 이제 읽어서 좀 서서 읽겠습니다. 자, 저기 옳지. 전기 혹시 추우면 여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 정견이. 알았지? 아빠 책 읽는다. 공부한다. 아빠 공부할 때는 정견이가 얌전히 있지요. 좀 피곤한 것이 책 좀 읽고 나면 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왠지 좀 피곤합니다.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있어요. 킹크 지난 시간에 150조까지 했습니다. 변성 마법을 위한 EK 연습 첫 번째 했고요. 연습 2 할 차례입니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 연습 2 최악의 두려움 목록. 최악의 두려움 목록의 근간이 된 개념은 메리앤 윌리엄스의 사랑의 기적에 나오며 다음의 유명하고 현명한 구절이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대한 힘을 지녔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각을 피하려고 한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은 우리가 원한다고 믿는 것을 실제로 갖는데 느끼는 저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EK의 효과를 높이는 탁월한 보조 연습이다. 일단 몇 주간 최악의 두려움 목록 연습을 하고 나면 당신이 원한다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 또는 그걸 갖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한다고 말한 것을 무수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사실은 아직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일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은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건 좋은 일이다. 분열을 직시해야 치유도 할 수 있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에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연습이 정말 지루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주제에서 파생되는 사안에 대해 몇 주간 이 연습을 매일 하다 보면 똑같은 두려움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 두려움들은 무감해질 정도로 지루해지고 거기에 흥미가 떨어진 당신은 그저 놓아버리게 된다. 이렇듯 최악의 두려움 목록은 썩어가는 오래된 페인트층을 긁어내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은밀한 두려움들을 무의식에서 끄집어내게 되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 두려움의 권태를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연습 과정이 다소 단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그 층 하나를 벗겨내면 거기에 있던 두려움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떠한 힘도 휘두를 수 없다. 자, 최악의 두려움 목록 지침. 최악의 두려움 목록 작성 방법. 종이 한 장을 꺼내 맨 위에 다음과 같이 쓴다. 가로 열고 이 종이를 박박 찢을 예정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닌 종이에 꼭 써야 한다. 가로 닫고. 자, 하느님, 우주, 위대한 베헤모스, 가로 열고 부르고 싶은 신의 이름 아무거나 나는
못을 갖는 게 싫고 화가 납니다. 가로 열고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빈칸에 넣는다. 가로 닫고. 베헤모스라는 게 주표시에 있는데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코끼리 또는 하마와 닮은 거대한 괴물이랍니다. 뭐뭇을 갖는 게 싫고 화가 납니다. 뭐를 갖는 게 싫을까 내가 지금. 뭐를 갖는 게. 피로. 네, 저는 피곤함을 갖는 게 싫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받는 게 싫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건강을 잃는 게 싫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또는 나는 뭐뭇을 갖는 걸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가로 열고 역시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빈칸에 써넣는다. 왜냐하면 뭐뭇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뭇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뭇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로라고 해서 또 피로는 피로한 기분이 너무 두려워서 그 무기력하게 되는 그 기분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구속당하면 진짜 뭔가 구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뭐 고통스러우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와 관련해 최소 20개의 두려움을 빠르게 적어 내려간다. 마지막에는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적는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다 쓴 후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읽어준다. 당신의 목록을 들은 상대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말씀하시죠. 저에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저도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걸 경청을 하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이 빌어먹을 것을 박박 잘게 찢은 다음 쓰레기통에 버린다. 나중에 보겠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그 두려움을 갈갈이 찢어 폐기하라. 목록을 적은 종이를 폐기하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에 이것을 삭제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인 마법 행위다. 참고사항 한 가지. 만일 당신의 두려움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느껴지는 감각을 내가 그것을 흥분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뒤집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의 감각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뒤바꿔야 한다. 당신이 흥분으로 느끼기를 거리는 다른 감각들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 내려가라. 단 다른 사람들이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현을 나 위주로 바꿔야 한다. 왜냐고? 이 연습은 결국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장벽, 당신의 거리낌, 당신의 거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내면이야말로 당신의 통제소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게 재밌는 게 있네요. 최악의 두려움 목록 예시.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어디 좀 비슷한 게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주여, 저는 한 달에 1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감각을 내가 흥분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흥분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네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저도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큰 아파트들이 눈에 띄잖아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난 진짜 무능력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밑에만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위에만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둘 다 뭐 좀 선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감각을 내가 흥분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멍청한 데다 다 써버릴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나서 넓은 땅을 산 다음 퍼머컬처 먹거리 숲을 짓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퍼머컬처라고 주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 의식주, 농업, 문화, 지역과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철학을 말한다. 영속적인 농업.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농장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는 음식들을 먹고 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보면 이제 거기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거의 경제 활동 안 하고. 좋은데요, 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이상 철없고 나만 아는 애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건 진짜 두렵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자세, 삶의 자세뿐 아니고 외부로 드러나는 자세도 많이 바뀌겠죠. 그게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두렵습니다. 아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그래도 두려운 건 사실이죠.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떠나면 도시를 그리워할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좀 걱정을 사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족이 나를 다르게 대할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친밀감, 유대감이 크다면 자신이 변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툴툴거릴 자격이 없어질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 많아도 툴툴거려도 됩니다. 또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많이 툴툴거리더라고요. 보면 나에게는 어떤 것이든 툴툴거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없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툴툴거려도 됩니다. 살면서 불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나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내 이야기가 위협받을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시간이, 인생이 거기에 많이 빼앗겨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벌고 자유로운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이야기가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저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저를 내보이고 있지만 제가 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서 저의 그 못남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는 거, 그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안다 해도 제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는 거죠. 알고 부족하면 채우려고 노력하고, 못나면 못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죠. 자, 내가 크게 성장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10,000 크게 성장한다는 게 거기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10,000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저한테 생긴다면 이제 거기에 점점 매몰돼서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서 지금 제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배움, 공부를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감각을 내가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많은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상은 자기가 최고로 가치 두는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와는 다른 부분에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과는 더 멀어지게 느껴질 거예요. 괴롭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내가 수치심의 감각을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수치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오겠죠. 그러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드라마였는데 최수종 씨가 맡은 배역인데, 그 최수종 씨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바라는 바에는 수의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등살에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너가 무조건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요로 인해서 은행원이 됩니다. 은행원이 돼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김희애 씨가 그 주연이었고 여자 주인공이었고 그 딸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좀 괴롭겠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알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과학 혁명 시대에, 지식의 혁명 시대에 온갖 세상의 비밀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주, 진화, 생명.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게 다 밝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르고 지나친다면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억울함을 넘어서, 억울하거나 좀 한심함을 넘어서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지가 정말 두렵고 내가 불확실성의 감각을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지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건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인과의 사슬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바가 매우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상을 사는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불확실성의 감각을 느끼려 하지 않는 건 위험하죠. 미지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써놨네요. 우주여, 부디 이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저에 대해 갖고 있는 당신의 의지를 알려주시고 그 의지를 실행할 힘을 저에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 목록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고 종이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라. 최악의 두려움 초긍정하기 목록. 위에서 설명한 최악의 두려움 목록 기본 과정은 이 연습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주간 매일 이 연습을 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변성 연습을 해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느끼는 두려움을 적지 말고 각각의 두려움을 그것의 극단에 있는 초긍정적 속성으로 바꾼 뒤 뭐뭇이 정말 두렵기 때문이다의 빈칸에 넣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돈을 멍청한 데다 다 써버릴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을 그 돈을 굉장히 현명하게 써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꾸는 것이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이렇게 초긍정으로 뒤집어 보는 게 크게 효과적인 이유는 분리감과 무력함에 매몰된 에고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원의 에고는 우리가 경이로운 기분을 느끼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한다. 우리가 경이로운 기분을 느끼고 더욱 훌륭한 일을 성취할수록 에고는 이질감, 분리감,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게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연습 2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3. 재미있게 자학하기. 재미없는 자학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다. 물론 여기서 자학이란 말은 우리가 제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 무수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 대체로 마음이 안 좋고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걸 의미한다. 이과의 죄책감 작업에서 배웠듯이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동기가 언제나 깔려있다. 죄책감이나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선택이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의 의식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의탁하던 주변 사람들의 승인을 얻고자 기획했던 일종의 전략이다. 당신의 부모는 이 전략을 오래전 그들의 부모에게서 배웠고 당신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것을 물려받았다. 어릴 적에는 그저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성적이 나빠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 성인이 되면 그 범위가 확장되어 실수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문자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거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진다. 죄책감의 문제는 바로 이 감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삐삑 소리를 내며 알려주는 알람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 가족의 정서적 역기능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껴봤자 이제는 양육자의 동정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당신 힘만 빠질 뿐이고 결국은 삶의 의지만 새어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알람이 있다 한들 그렇게 뼈에 새겨진 습관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잔인하고 자기가학적인 운영 지침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삶에서 지키고 있는 실질적인 진짜 가치와 약속들, 순간순간의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가치들을 드러내어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온전히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학적인 운영 지침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당신의 악랄하고 가학적인 공격성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운영 지침에 묶여있는 정신 에너지를 해방시켜 삶의 새로운 가치들을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운영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재밌는가? 나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누구에게든 불쾌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 적어도 3시간 동안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 다음, 응원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무슨 일이든 절대 금지.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재밌게 자학하기 자학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나를 사랑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결점을 찾아내야 한다. 예, 참 자학의 방법도 가지가지 있죠. 나는 나만의 가치와 진가를 의심하는데 100% 최선을 다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학적이네요. 내 책임 중 한 가지라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를 열렬히 증오할 것이다. 온전한 자기 용서는 절대 느껴서는 안 된다. 약간은 괜찮지만 온전하게 자기 용서를 느끼는 건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지금까지 한 얘기에 반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일과 존재를 거부하면 할수록 권위 있는 인물의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예.
짜증나는 일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내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온전히 달려 있다는데 100% 동의한다. 나는 타인에 대한 내 공격성과 성적인 느낌을 가차없이 수치스러워하고 억눌러서 그것들을 그냥 막연한 불안이나 우울로만 경험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을 모욕하는데 1000% 최선을 다한다. 나의 가장 깊은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해 안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실망시켰는지 철저하게 지적하여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자학의 여러가지 방법이네요. 휴, 재밌지 않나? 자, 그래서 당신의 목록은 어때한가? 다이어리를 꺼내 당신의 일상적인 느낌과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을 구체적인 언어로 적어보라. 마치 안드로이드의 당신과 똑같은 오류와 신경증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반대로 뒤바꾼 심리적 확언이라고 생각하라. 반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내내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또는 낄낄거리는 디즈니 악당처럼 확언을 읽어보고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확인해보라. 이 연습이 절대 당신을 기죽이려는 게 아님을 명심하라. 이 연습의 목적은 내면의 과학적인 금지 조항들이 무의식의 수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의식에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오묘하죠.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것의 괴짜스럽고 가학적인 우스꽝스러움을 샅샅이 음미하여 그러한 금지조항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의식화하는 것이다. 내면의 금지조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에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친 말들인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그냥 쉽게 내려놓이게 된다. 우리 무의식의 기제에서는 이런 이상한 작동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런 무의식의 이상한 작동 기저를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이 무의식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조종을 하려 듭니다. 그것도 진짜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금지조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친 말들인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그냥 쉽게 내려놓이게 된다. 좋은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운영 지침 중 하나인 나는 뭐뭐뭐 가로 열고 나의 진가, 나의 몸, 나의 창조력 등에 대해 절대로 기분이 좋아서는 안 된다를 예로 들어보자.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바로 보이지 않나? 그렇죠. 어떤 프로야구 유명한 투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안 웃어요. 항상 굳은 표정을 짓고 있고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대답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웃지 말라고 시켰다고. 물론
경기에 뭐 뭐랄까 신중함 같은 거를 강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그 선수는 어린 나이에 그거를 곧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즐겁고 환상적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언제나 전적으로 느껴도 된다. 하지만 뭐뭐뭐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 그것에 대해 기분 좋아하지 말라는 자학적인 금지 조항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믿는 당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예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묘책은 공간과 시간을 따로 내어 그 가학적인 당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악당이 내리는 지시를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잠시 저항을 멈추고 그것에 동조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무의식적 그림자가 몇 년째 끝내려고 애를 쓰던 춤을 마침내 완성시켜주는 것과 같다. 예. 좋은 내용입니다. 예. 평생 동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가족, 문화, 카르마 등등 이 무의식에 새겨둔 카르마 등등이 무의식에 새겨둔 이러한 금지 조항들에 저항해 왔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평생 동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가족, 문화, 카르마 등등이 무의식에 새겨둔 이러한 금지 조항들에 저항해 왔다. 그렇습니다. 의식들은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아니야. 나는 내 가치에 만족을 느껴도 돼. 나는 아름답고 강인하다고 완전히 느껴도 돼. 라고 고집을 부려봤자 한순간은 마음이 뜨거워질지언정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면 화건을 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쯤 지복에 14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물론 그 책을 읽고 배워서 실행했던 방법인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걸 계속 주문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집착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우리는 잠시 내면의 가학적인 금지 조항들과 다투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어울려 줘야 한다. 내가 옳다며 전적으로 동의할 때, 전혀 저항하지 않을 때 내면의 금지 조항들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우리가 저항했기 때문이므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법을 저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은 뭐랄까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든 뭐든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특히 저는 이제 좀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질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연볼로 바뀌긴 했지만 20대 중반에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되새겨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가학적 금지 조항이 당신의 인정과 함께 사라지면 그때까지 정신에 묶여있던 에너지는 해방되고 이제 당신은 이 남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에 투입할 수 있다. 정말이지 이 반대로 바꾼 심리적 확언 연습으로 에너지 일부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게 좋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이런 방법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 이쪽 트레이닝도 시키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읽어드렸으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연습 4. 빛나는 어둠에 머무르는 방법. 빛나는 어둠은 당연히 역설이다. 그리고 인간 역시 그러하다. 에고는 성공, 부, 진보, 존경, 사랑 같은 좋은 것들을 얻는데 혈안이 된 탐욕스러운 애착 위에 핀 조명을 쏘아 스포트라이트 구역을 만든다. 의식적 마음이 이 스포트라이트 안에 놓는 모든 것은 일단 성취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상적인 자기가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의식적인 사고의 스포트라이트는 자신과 삶의 이상적인 버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위에 빛을 비춘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챘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의 이상적인 기준에 크건 작건 부응하지 못할 때 당신이 내게 원하는 만큼의 승리, 사랑, 발전, 현금, 모험 또는 존중 등을 안겨주지 못할 때 당신은 불안, 분노, 모멸 같은 모든 종류의 감각이 전신을 휩쓰는 것을 느낀다. 왜 스포트라이트는 밝고 뜨겁고 동시에 그림자를 스포트라이트는 밝고 뜨겁고 동시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이다. 그림자에도 스포트라이트 안의 내용물들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일종의 탐욕스러운 애착이 있다. 그림자는 실패와 굴욕, 불안과 분노에 뜨겁게 애착한다. 에고, 의식적인 마음은 자신은 실패와 굴욕, 가로 열고 부사랑, 육체, 창조력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로 닫고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려움과 욕망은 한 몸이다. 사실 의식적인 마음은 이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나 골몰하지만 그 걱정은 일종의 은밀한 가로 열고 그림자적인 가로 닫고 성적인 애무다. 실패와 굴욕이라는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에 홀딱 빠져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다.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은 이렇다. 실패와 굴욕, 그리고 불안과 결핍, 지방과 주름, 고통과 궁극적으로는 죽음 자체를 포함한 모든 나쁜 일들을 지금처럼 소중한 연인으로 대하라. 당신은 이미 그들을 연인으로 사랑하고 있다. 비밀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연인이 아닌 모두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없으면 찾고 찬양하는 연인으로 대하라. 모든 나쁜 일을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하겠다고 무한한 의지를 가지라. 어찌됐든 이미 당신의 일부는 그런 무한한 의지를 현재 갖고 있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같은 일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성뿐이다. 모든 나쁜 일에 대해 곱씹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당신이 미묘한 에로틱한 쾌락을 얻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당신은 에고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된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하든 완벽한 실패자다. 처절한 실패자. 이렇게 하면 스포트라이트의 스위치가 꺼진다. 당신은 암흑 속에 있다. 스포트라이트도 그림자도 없다.
미지의 현재 속으로 들어가는 당신 앞에는 그저 빛나는 어둠뿐이다. 바로 이 미지의 현재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당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사랑하는 나쁜 것들로 가득하고 좋은 것들도 한 움큼 존재하는 향상이며 발전 따위 없이 그곳으로 충분한 삶.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의 욕망에 비춰봤을 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실패자다, 처절한 실패자. 그 욕망 채울 수 없어. 그런 욕망 따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 인정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바로 이 했고요. 바로 이 미지의 현재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당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쁜 것들로 가득하고 좋은 것들도 한 움큼 존재하는 우리 삶이 그렇죠. 향상이며 발전 따위 없이 그것으로 충분한 삶. 빛나는 어둠은 당신이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 쫓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잠시 존재할 때, 즉 나쁜 것에 대한 욕망, 두려움으로 황홀해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때 찾아온다. 아, 젠장.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느낄 의지가 무한히 있어. 나는 그럴 의지가 무한한 미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당신의 솔직한 모습, 원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이다. 음, 음. 좀 과격하네요, 표현이. 근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가 아닌 지금 당장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그림자에 흥분하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절대 이상적이지 않은 삶에서 절대 이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하겠다는 이 무한한 의지는 당신의 영이 지구에서 온전히 육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나저나 육화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육화하게 되면 자크 데리다가 절대 미래라고 부른 과거의 패턴에 조건화되지 않는 미래의 동이 튼다. 아, 좋은 말입니다. 과거의 패턴에 조건화되지 않는 미래의 동이 튼다. 그때그때를 그냥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프로그램 돼서 그대로 산출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을 자기 의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하나가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육화하게 되면 했고요. 절대미래라고 부른 과거의 패턴에 조건화되지 않는 미래의 동이 튼다. 마법은 바로 이때 절대 미래에서 펼쳐진다. 스포트라이트를 꺼라. 빛나는 어둠을 켜라. 절대 미래를 열라. 네, 일단은 좀 읽어봤습니다.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으니까 좀 피곤하거든요. 마침 그 다음이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자르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낮잠을 오수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